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26일 NSC 방송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이네요. 아, 평창이 끝났네요. 아직 그 패럴림픽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평창 끝나는데 저는 평창 끝내기 싫어서 폐회식도 안 봤어요, 그냥. 안 보면 안 끝나는 건가? 술 먹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네. 평창 올림픽. 고백을 하면 그 시간에 정신 없었습니다. 네. 어제 폐막식 때 싸이가 안 나와서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좀. 그 왜 의외지? 싸이는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싸이 씨한테 미안하게 하지만 싸이 팬들한테 지금 집중 공세 당할 각오를 하고 발언하십시오. 아이 급이 아니잖아요, 급이.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엑소가 훨씬 낫더라고요. 엑소도 급이 아니야. 엑소가 한 게 싸이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약간 마지막에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이러면서 챔피언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저는 적어도 뭐 윤희상 뭐 100주년이니까 윤희상 음악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100주년은 작년 아니었어요? 작년이었나? 네. 네, 작년이었군요. 네, 제가 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올 수도 있긴 했는데 그 분위기에 딱 맞진 않았겠다. 제가 그 책 보면서 한번 노래 들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뭐 잠깐이라도 그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폐막식이 끝났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자리에 북에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근데 그냥 대표단 단장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간단한 호칭이 있었네. 네, 김영철 단장. 네, 김영철 단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했죠. 네. 그것도 모처에서 장소가 비공개예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평창 모처에서라고만 나와요. 네. 그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자유한국당 애들이 또 쳐들어올까 봐. 아 그 앞에서? 네. 네. 그 파주 거기 내려오는 그 길에서 막 그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김무성이하고 또 누구더라? 네 명이 김성태, 장재원이 한 명 누구더라? 아무튼 뭐 그렇게 누가 그거 딱 보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컬링하기 딱 좋은 이치라고. 그래요? 네. 컬링하고 싶다고. 아니 뭐 그 네 명이 그리고 좀 보수 진영이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김영철 단장이 내려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창에서 일단 회동을 진행을 했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단장에게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하고 이제 막 엄청나게 이야기하더라고. 난 드디어 말을 해냈어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비핵화 언급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한 대 맞지 않았을까요? 아 어떻게 또 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천안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또 달고 있는데 천안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혹시 천안함 배우 조종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라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네. 지금 얘기한 그쪽 주장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 진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상당히 좀 이제 문제시되긴 하죠.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도 같이 접견을 했군요. 네, 대표단이랑 남쪽에서도 뭐 저희 국정원장이랑 뭐 통일장관이랑 뭐 다 이렇게 해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래서 근데 왜 구체적인 장소와 회담 사진,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개한 이후에 뭔 후과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만약에 공개하면 여기 이제 청와대 관계자 입장은 그거예요. 천안함 유족들의 심경을 헤아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청와대가 통일부에서 공식 입장 밝힌 건 그거예요. 북한이 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배우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박근혜 때도 만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또 대남 관계에서는 가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 행위, 분단 적폐 중에 하나인 천안함 사건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가지고 한번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쁘지 않죠. 근데 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넘어가는지. 그건 뭐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거라서 그냥 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본인도 선거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건 뭐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북미 대화 얘기가 거론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먼저 해라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단장도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은 뭐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지금 전체 뭐 한반도 주변국들 중에 미국만 혼자 이제 버티고 있는 거네요. 아 일본도. 일본은 미국 꼬봉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펜스가 아베 그냥 데리고 다니더만. 그죠. 아베는 졸졸 따라다니고. 웃겼어요 그 모습은. 그래서 지금 뭐 김영철 단장도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가지고 차후에 이 북미 대화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북은 언제나 좀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우리는 대화도 준비돼 있고 대결도 준비돼 있고 미국이 선택하시라고.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북과 대화할 의도는 없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23일 날 또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를 했죠. 네네. 선박과 뭐 저쪽 제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요? 아직은 대화하기 싫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당장에 패럴림픽이 또 시작돼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3월달에 패럴림픽이 끝나면 바로 미국은 뭐 대북 군사훈련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게 종용을 할 거고 그럼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부터 사실상 한 20일 정도? 그렇죠. 네. 이 기간에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에서 24일 날 발표한 이게 뭐예요? 성명인가 이게? 성명이 있어요. 네.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네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우리의 최고 전원과 공화국 정권을 악랄하게 걸고 드는 자들과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물론 오늘은 물론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절대로 마주 앉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그 어떤 위협도 아니다. 미국은 미련하고 조폭한 악담들을 해댄 대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특별히 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죠. 구걸하지 않겠다. 네, 이게 표현이 아주 세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네들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얘네들이 뭔가 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면 그거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기사를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번에 북의 그 대표단 중에 대미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성 당국자도 포함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통역하는 사람도 같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는 북이 미국과 대화도 염두에 두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미국하고 이번에 근데 바로 대화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정부를 만나면서 북한에 이제 이 미국 대미 외교 전문가가 와서 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제 또 회담 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고. 근데 미국 쪽에서 응답이 없지 않냐. 그런 그렇죠. 하나의 이제 표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당장 북미 간에 뭐 대화할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뭐 그럼 이방카랑 대화하고요. 그건 아니죠. 네. 김영철 단장이랑 서훈 국정원장,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회담을 할 거다. 이게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아직 뭐 일정 확정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쭉 회담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사실상 이제 고위급 회담 네. 거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상회담 제안 이후에 실무적인 어떤 준비들을 이런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있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난 1월달에 있었던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건 저 병통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여하고 또 남북 군사 회담, 군사 당국 간 회담인지 군사 회담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 회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군사 회담을 이제 합의를 봤죠. 하기로. 네.
근데 아직 진행되지 않았죠 군사회담. 아니, 전혀 안 됐죠. 지금 된 게 없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 이제 평창 끝났으니까 실질적으로 군사회담 진행하면서 그렇죠. 이제 대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죠. 그렇게 하면 사실 한미연합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또 상당히 화두가 될 것 같고. 근데 남북 군사 훈련, 남북 군사 회담을 통해 가지고 군사적 조치 상응하는 서로 간의 군사적 조치를 합의를 하면 또 그거에 의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군사 훈련 하겠다라고. 뭐 지원자 하는 거 뭐 그건 근데 좀 다르죠. 한미 연합 훈련이 아니니까 좀 다른. 뭐 혼자 하겠다는데. 미국이 뭐 미국에서 훈련하는 거야 뭐.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항상 하는 얘기가 북한이 자기 땅 내에서 저 훈련하는데 그거 어쩌냐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래서 사실 군사적 문제가 올림픽이 끝나면서 상당히 화두가 될 거고 남은 시간은 3주일인데 네. 문재인 정부가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개막식 때 왔던 대표단이 북으로 이제 돌아가고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무적 조치들을 이제 취할 것을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서별로 다 조치 이게 뭔가 계획들을 짜고 뭐 안들을 마련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김영철 단장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쪽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각 실무자들하고 분명히 이제 대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중으로 이제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분야별 회담들, 뭐 특히 이제 군사 회담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나. 오늘 어쨌든 이제 김영철 단장이 북의 이 여러 구상들을 쭉 이제 풀고 갔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거 이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뭐 비핵화를 핵을 일단 동결하겠다.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 2단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갑자기 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핵 동결하겠다는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정상회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에서 뭐 동결까지는 받아줄만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화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궁극적인 목표가 그래서 이제 2단계로는 비핵화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북에서 당연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핵실험 동결과 미사일 발사 동결하고 핵 동결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핵 동결은 핵 개발 자체를 중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병진 노선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실험을 중단한다든지 뭐 발사를 유예한다든지 이런 조치 예전에 2000년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서도 미사일 발사 유예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조치까지는 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그러니까 조치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북에서 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완성했으니까 이제 더 실험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다 그냥 무력 시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한미 연합군은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대응을 해야 논리가 맞잖아요.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분위기도 마련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여건이 성사되면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것 같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미국은 대화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에서 뭔가 더 조치를 해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제 분위기를 만들면 결국 미국이 움직이지 않게 되나. 그래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이제 작은 규모의 충돌은 예상이 좀 됩니다. 미국이 이대로는 그대로는 대화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에 평창 올림픽의 끝나는 폐회식이 진행이 됐는데, 네, 뭐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